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이 찬란하기를 소망하는 빛나는 책방입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갑자기 나는 어디를 향해 가려고 이렇게 해도 뜨기 전에 미처 피로가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 잠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주말에는 지친 몸을 쉬느라 아니면 유행하는 가치를 따라 활동을 하느라 내 삶의 방향을 차분하게 정리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깊은 성찰을 하지 않고 생활에 쫓기다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 타인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고 마침내 속이 텅 빈 것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기 자신의 목적지를 설정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소개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88가지.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라. 올 한 해 동안 매달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라. 훌륭한 요리사가 될 필요도 특별한 요리학원 강좌를 들을 필요도 없다. 그달에 시도해 볼 새로운 요리를 찾아낸 후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그달의 요리를 정하고 그 조리 방법을 알아낼 책임을 맡길 수도 있다. 매달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어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책을 통해 얻었다. 연애할 때는 소설 속의 멋들어진 대화를 인용해 편지를 쓰기도 했고 추리소설의 놀라운 상상력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마다 나에게 뛰어난 기질을 발휘하도록 도와주곤 했다. 한 조사를 통해 인간의 두뇌를 가장 많이 자극해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책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책은 우리의 모든 흥미와 관심사를 충족시켜준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라. 몇 해 전인가 나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잊었지만 혼자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다. 그건 정말 비참한 일이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가다니 생각만으로도 정말 우울할 일이 아닌가. 게다가 그날은 평일 낮 시간이었던지라 극장 안에는 나를 포함해서 5명 정도의 관객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나의 우울은 극에 달했다. 혼자 영화를 보러 오다니 역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러나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자 놀랍게도 나는 어느새 진지하게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고 완전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날 그 영화의 내용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낯선 경험만은 지금도 생생히 떠오른다. 혼자 보는 영화의 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머릿속을 텅 비우는 평화로움. 생활에 쫓겨 머리가 터질 듯한가? 그럼 지금 당장 체면을 버리고 혼자 극장으로 향해라.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라. 세련되고 품위 있는 레스토랑에서 잘 교육된 웨이터의 시중을 받으며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식사해 본 적이 있는가? 혀 끝에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훌륭한 음식, 우아한 분위기, 게다가 잘 차려입은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은 그 후 여러 주일 동안 내 이야깃거리의 일부분이 되곤 한다. 프로이드의 학설에 따르면 식욕은 가장 저급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지만 분명 그것 또한 우리의 욕망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우리의 고급 욕망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꿈 같은 휴가 계획을 세워라. 언젠가는 파리나 로마에 가겠다고 꿈꿔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유람선을 타고 오랫동안 당신이 바라던 카리브해로의 여행을 떠나고 싶지는 않은가? 침대에 커다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꿈같은 휴가를 꿈꾸어라. 알람 시계가 울려댈 때 일어나 서두르기만 한다면 꿈꾸는 게 전혀 해될 게 없다.
삶의 질을 높여줄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라. 권태는 당신 삶을 좀먹는 곰팡이와도 같다. 권태가 당신 삶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3가지 확실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독서. 인간의 정신은 항상 새로운 지식과 정보, 그리고 통찰력을 얻기 위한 자극을 요구한다. 취미. 누구나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활동, 즉 취미가 필요하다. 적극성. 여기저기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어떤 단체나 여러 그룹에 적극적으로 가입해보고 당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도 활동적으로 일을 하라. 여러분의 삶을 가꾸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